네, 반갑습니다. 3월 3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상승했는데 에코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에코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좀 했죠. 에코 프로비엠하고 에코 프로 뭐 이런 쪽인데 2차 전지가 그냥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만 초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또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쪽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관들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은 관망세 여전히 순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대형주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0.17%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이긴 한데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또 워낙에 많이 뛰다 보니까 이쪽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매우 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상승 오름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갇혀있는 모습이 좀 답답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고요.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횡보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양회 이번 주말에 이제 양회가 진행되는데 이쪽에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폭등세를 연결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2450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말 지나고 내일 모레 지나서 이제 3월 6일 월요일날 알아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일단 아침에 변동성 나왔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올라서면서 저점을 좀 잡아줬어요.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지라인은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재미가 없을 뿐이죠. 지지는 잘 됐지만 재미가 없다. 이것이 이제 오늘 코스피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죠. 네, 변동성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땡겨버리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강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이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더 강할 거고요. 만약에 얘네가 꺾이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코스피가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2차전지가 언제 꺾일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코스피의 상승,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끌어올림 이런 것들이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또 이제 중심적인 그런 어떤 재료를 가지게 된 그런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였다. 걔네들이 언제 꺾일 것인가, 그것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급동을 보시면은요, 이 금융투자가 매도에 있다가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기금들은 매도로 다시 전환이 됐죠. 걔네들은 뭐 그냥 아침에 좀 파는 척 하다가 오후에 팔아먹는 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사다가 오후에 팔아먹는 거, 이게 약간 버릇인가? 아무튼 얘네들은 꼭 마지막에 실망감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연기금들이 올해 매수를 좀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매수에는 가담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매도를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물량은 이제 940억 크게 나오진 않았죠. 네,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어디로 들어갔느냐, 코스닥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마도 2차전지 쪽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기관 쪽들은 매도를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시총 상위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시면 오늘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 쪽 많이 좀 올랐어요. 셀트리온하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4.8%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영향을 좀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SDI,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세가 좀 나타났고, 나머지는 다 보합입니다. 보합 이런 모습들이고요. 이런 보합 수준에 대한 포인트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또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닌데, 다만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데 조금 네, 역부족이었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5%대 상승하면서 2차전지의 강세를 일단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은 보합 수준 0. 몇 %대 이렇게 움직여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튀어서 나오게 된다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주들이 살짝 약세를 좀 보였는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가 좀 내려갔죠. 네, 이렇게 뭐 한 4% 가까이 내려갔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이제 뭐 신회계 기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어제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 뭐 0.25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또 다시 실망감 이런 것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반기 동안에는 일단 금리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유지들 잘 해주시면 별 문제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14% 올라갔습니다. 이게 미쳐서 날뛰는 느낌이죠. 오늘 보면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어요. 기관들은 일찌감치 팔아먹고 튀어서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들어가줬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간 부분들은 이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주가를 더 뛰어 올리는 모습이 좀 됐는데, 지금 과매도가 또다시 극성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인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18조 원 가까이 됩니다. 17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단숨에 한 2배 정도 올라갔다 보셔야 되겠죠. 네, 한 9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거 봐라, 더 잘 가지 않느냐. 지금 시장에 참여 중인 이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개인입니다. 뭐 기관들은 일찌감치 팔아먹어서 없을 거고요. 외국인들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부터는 매도를 침치고 있거든요. 뭐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 크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네, 개인들에 의해서 떠받침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 무섭게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하나도 관여하지 않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개인들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죠. LNF 역시 마찬가지죠. 네, 특별히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첨보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첨보는 오늘 외국인들 매수 좀 들어오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요, 개인들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최근에 또 신용장구가 많이 올라갔는데 어디서 많이 올라갔느냐,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 뭐가 뭐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용을 써서 들어오는 개인들이 많아지는 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한번 때리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꼭지에서는 매수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네, 뭐 또 들어갔는데 다음날 또 올라갔잖아, 뭐 왜 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난 단타에 특별한 기술이 있다, 나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분들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개인이 산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장기적으로 2차전지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삼성전자도 뭐, 10년, 20년 후까지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유지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 단기적 변화가 생겼을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만원까지 밀렸다. 18만원에서 14만원까지 밀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단기간에 뭐 한 30% 빠졌다 그러면, 나는 버틸래, 더 살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용 쓰신 분들은 반대 매매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들어가서 더 집어넣었다 했어. 오케이, 더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12만원까지 빠졌다면요. 버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한번 반으로 접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무슨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버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높게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항상 골치 아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효과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막 잡고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오늘 있었다. 오늘 뭐 내린 종목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다 올랐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이 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별주들 움직임들 보시면 한농화성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뭐 AI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뭐 이거 등등 해서 많이도 올랐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우노라든지 또는 폴라리스, 세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세원은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네, 여기 있네요. 10%까지 빠졌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접적이죠. 그래서 얘들은 일단 재료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이 좀 어려워요.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잔량도 제법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지금 100마주 넘게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니까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니까 나도 좀 가야 되겠다. 뭐 그룹주도 좀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실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오피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재료가 얼마만큼 또 끈덕지에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에 보시면 되고요. 자, 유진 로봇이 오늘 20%나 올라왔어요. 잘 가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좀 내려봅시다. 자,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2.67인데 이거는 대형주엔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이 정도 올라온 포인트다. 그래서 테이펙스가 오늘 2.67까지 상승을 했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은요. 메세이상 이게 이거 일본 이름인가? 메세이상? 네, 뭐 그런 건가요? 네, 곤니찌와 뭐 그런 건가? 하여튼 뭐 메세이상이라는 이 기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하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이제 가장 1등으로 많이 빠졌고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전 계속 빠지죠. 네, 유선 더 빠질 거예요. 이건 더 빠집니다. 이거는 더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셀피 글로벌 이런 것들 좀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10% 넘게 하락한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내려볼게요. 자, 매도 포인트가 1.8%입니다. 아까 상승률은요 2.6%, 그 다음에 1.8%, 이렇게 보면은 한 0.57, 0.5, 0.6 이 정도 계좌가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중소형주나 이제 2차전지 이쪽이 없으시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계좌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까지 훌륭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종목이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렸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오늘은 맞는 전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적 움직임은 셀트리온 순매수 있었고요. SDI, 포스코 케미칼, 신세계 등등등이고요. 매도는 뭐가 나서 이렇게 에코프로비엠도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살짝 있었네요. 금융투자가 들어왔을까요? 네. 따로 보이지 않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건 다 팔았는데요. 누가 샀을까? 네, 투신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네요. 워낙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기관 총계로 봐서는 에코프로 BM을 조금 매수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네, 매도 포인트는 이제 나노팀이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뭐 등등등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고요. 뭐 골고루 섞여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나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1,300억 샀습니다. 많이 샀네요. 에코프로비엠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버리게 되면 2차전지 쪽에 완전히 집중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고퍼스 때렸고요. 지금 매수가 들어갔고요. LG화학,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SDI 전부 다 1등부터 쭉 내려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뭐예요? 2차전지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쪽에 집중이 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어요. 포스코 홀딩사인데 시총 상위 종목들 매도가 좀 있는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뭐 팔아먹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 매도는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저 매수가 계속 진행된다면 중소형주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빠질 때 주가 변동성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올라간 주식들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고퍼스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 같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해지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나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좋긴 좋았어요. 좋긴 좋았는데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 쪽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개별주나 단기 급등주들을 선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요. 오늘 시장은 잔잔한 흐름이었을 거라 판단되니까 그렇게 판단들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영유아 관련주들 지금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뭐 이제 정책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뭐 흐름이 좀 더 괜찮아질 거 생각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중에 이제 정책 발표 전에 매도 포인트를 조금 준비하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잘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유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 잘 살아있고요. 개별주들 움직임들이 잘 가고 있을 때는 이게 테마나
이렇게 특별하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주말이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또 마음 한쪽 푹 놓으시고, 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종목 진단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종목 진단 하고, 네,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죠. 그래서, 종목 진단 또 잘 활용하셔서 대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3월의 시작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더 화이팅 하기 위해서 푹 쉬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